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번에 칠은 137회 137회 문제를 한번 답안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교시 137회 2교시 3번 문제입니다. 산림유역관리입니다. 산림유역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웬만큼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회 정도가 2회 두 번 정도 출제가 되었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느 한 계류에 300m 계류에 개통사방댐을 몇 메다에 놓고 바닥막이를 어떻게 놓고 기술막이를 어떻게 놓고 그걸 도식화해서 설명하고 개통적 사방을 이런 문제가 논술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올해 또 나왔습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근래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방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많이 실행을 했습니다. 또 강원도 뭐 이렇게 경상북도 도에서도 경기도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옛날에 최소한의 그 계류의 길이가 산골짜기의 그 길이가 적어도 2km 심지어는 4km까지 되는 지역도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지자체라든가 지방산림청 관리소에서 산림청에 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계류가 길이가 2km나 되고 4km 되는 데가 없습니다. 사방댐을 한 개통 사방을 하면서 한 계류에 사방댐을 3개 놓고 그리고 바닷막이를 6개 놓고 골막이를 4개 놓고 기술막이를 1km 하고 그럴 데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숯가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런 추세에 사방댐도 이제 많이 안 하고 있다가 산림사업, 토목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음성, 충청북도 수해 피해가 엄청나고 용인 등 충청도 이렇게 다시 수해 피해가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다시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땡땡지방 산림청 홍천국임관리소 관할의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제가 산림토목계 있을 때 설계를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림조합중앙의 강원도지회를 설계를 줘서 홍천군 화천면 군업리 이쪽에 가서 계류의 길이가 한 3.7km, 약 4km 되는 데에 대해서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감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강원도에 있는 K대학교 제2 교수님이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개통사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라고 제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들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심의 회의도 하고요. 대상지가 맞는지 또 연차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는 어떤 사업을 나누어서 실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엄청 많은 예산이 10억, 15억 들어가기 때문에 2년, 3년에 걸쳐서 굉장히 대상지 선정부터 또 그곳에서 어떤 사업을 토목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육림 조림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 숯가꾸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조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산지 사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류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개통 사방은 맨 하류에는 불투과형 사방댐, 콘크리트 사방댐을 어디다가 어떻게 놓을 것이며 그 다음에 반투과형 사방댐, 버트리스 사방댐 그리고 제가 특허낸 다기능 사방댐은 중간 지역에 몇 개를 놓을 것이며 맨 위에 상류 지역에는 골막이 하기 전에는
슬리트 사방 때문에 해서 큰 전석, 큰 돌을 막고 뿌리째 뽑혀 내려오는 유목을 막고 나머지 미세토사와 썩은 나뭇잎은 하리로 내려가서 하천의 영양을 갖다가 부양시키는데 어떤 때문을 할 것이며 이제 이런 것을 아주 심도 깊게 1차, 2차 설계 심의를 했습니다. 이 이제 137에서 그런데 이제 137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괴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입니다. 괴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유역관리 사업이니까 괴류의 통합적 관리라 함은 원래도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토목사업 외에 육림사업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데 답안을 괴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를 출제한 것은 출제관들이 개통사방도 쓰고 답안을 작성하고 산림토목사업, 투입되는 산림토목사업 외에 조림, 육림사업도 다 같이 써 넣어라 그 뜻입니다. 물관리, 경관조성, 육림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들이 산림유역관리 사업하면 큰 거시적인 넓은 맥락에서 답안을 구성할 것을 연습지에다가 대제목을 갖다가 써넣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답안에서 우선 대제목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에 시험 보면서 이 문제를 초이스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제목을 선정하고 소제목을 썼는지 한번 제가 만든 거하고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137회 2교시 3번 문제 계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산림유역관리 사업의 목적 반가로 1. 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의 조성을 위하여 실행. 키워드입니다. 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의 조성.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채점관들이 점수를 줍니다. 자, 2번. 산림수계 유역 전체를 통합하여 각종 재해 방지, 수원 함양, 키워드입니다. 수질 정화, 자원 증축, 환경 기능 증진 등의 복합 관리,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재해 방지, 수원 함양, 수질 정화, 자원 증축, 환경 기능 증진, 다기능적 복합 관리, 이 단어가 다 들어가야 되죠. 재해 예방,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이곳에 설치함으로써 사업을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산불도 예방하고 내화수림도 조성하니까 산불도 예방하고 수해도 예방하고 그리고 혼여림을 조성하니까 산림병해충도 예방하고 수원 함양 각종 수목을 심어서 소나무도 심고 낙엽수도 심고 활렵수인 들매나무도 심고 피나무도 심고 굴참나무도 심어서 땅 속에 뿌리가 직근성 말뚝 역할 그리고 그물망 형성 청근성 해서 뿌리가 토양을 잡고 있다가 서서히 물을 내보내지기 때문에 수원 함양 기능, 수질 정화 기능, 물이 깨끗해지는 기능, 자원 증축 기능 이렇게 복합적으로 임도도 놓고 숲을 관리하고 그리고 산사태 방지하고 괴류 보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양서류, 포유류 이런 것들이 더 생태가 다양해지고 활성화되고 환경 기능 증진, 대기오염도 방지하고 산소를 많이 방출하고 경광도 아름답고 이런 다기능적 복합 관리로 산림의 공익 생산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사업이 산림유역관리 사업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개요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반가로 3번 이 사업에는 치산사업, 산을 다루는 산을 보전 관리하는 치산사업, 물관리사업, 견관조성사업 및 산림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이 산림유역관리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에서
논술에서 그 문제에서 물어본 주요 제목에 대한 정의 내지는 필요성 내지는 목적, 정의, 개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두 줄 그런 식으로 논술에서는 두 개 내지 세 개를 써줘서 한 8줄을 먼저 차지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2번은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를 갖다가 작성했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이렇듯 계류가 1km에서 한 4km까지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하천, 구곡의 골짜기의 계류의 양안의 유역면적이 500헥타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헥타 이상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화천군, 산해면, 간청리다. 거기 국유림과 사유림을 갖다가 있는데 국유림이 200헥타뿐이 안 되고 사유림이 100헥타가 있는데 한 개 골짜기로 산림 경영 계획을 국사유림, 국공사유림 통합해서 강원도청 산림정책과하고 북부지방 산림청 춘천 국유림서하고 관리소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여긴 국유림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까 사유림 100헥타는 우리가 묶어서 국유림하고 할 테니까 업무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원도청에서 그렇게 하시죠. 사유림 소유자들한테 사용 승낙과 허가를 득한 다음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00헥타에 대해서 국유림과 사유림과 공유림을 같이도 개통사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역면적 500헥타 이상으로 다양한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개통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지역. 두 번째 대상지, 집중호우 시 산사태, 토성류, 유목, 뿌리채 뽑혀 내려오는 나무 등의 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산림유역관리사업 대상지이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유역면적은 넓어야 되고 개통 사방을 시공할 수 있는 지역에 되고 콘크리트 사방댐, 불투과형 사방댐, 반투과형 사방댐, 투과형 사방댐 이렇게 고루고루 단계별로 놓을 수 있는 개통 지역에 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토성류, 유목 등의 발생으로 필요가 우려되는 지역에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한다. 넓은 지역에 다양한 목적의 산림 토목 목적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강원도는 이제 화천군도 많이 했고요. 춘천시 동면, 품걸 그쪽에도 많이 했고요. 원주시 이제 호저면에도 했고요. 행성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둔내면에도 많이 했고 안흥면에도 했고요. 그리고 유현면 원주시 행성군 서원면 유현리, 초원리 그쪽에도 많이 했고. 제가 홍천 국유림관리소 토목계 있을 때도 산림유역관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3번 큰 3번 산림유역관리 사업 추진 기간은 이제 연차별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수해 피해가 나서 빨리 해야 되는데 많은 면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1차 년도, 2차 년도에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데 10억을 들여서 또는 15억을 들여서 정석을 하는 것은 3년 차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면은 1차 년도에는 현지 조사, 대상지 조사를 해야 되죠. 이제 산림청 치상과, 산사태 방지과, 옛날엔 치상과였는데 산사태 방지과죠. 지금은 제가 땡땡 지방 산림청 산림토목계에 근무할 때는 산림청 본청 대전에 있죠. 청량리 홍릉에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청이 있다가 독립적으로 대전에 종합청사, 지방종합청사가 특허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림청이 이제 한 동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림청 본청에서 치산과 산사태 방지과로 각 지방 산림청, 북부지방 산림청, 동부지방 산림청, 남부지방 산림청, 중부지방 산림청, 서부지방 산림청에 2026년도부터 실시할 산림유역관리 사업 대상지를 10월 30일까지 조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청에서 지방청으로 문서가 공문이 내려오면은 공문에서는 만약에 북부지방 산림청이다 그러면 또 그 공문을 이제 관련 문서로 해서 홍천 국유림관리소, 춘천 국유림관리소,
양구, 그러니까 지금은 민북지역 구그림관리소, 인제 구그림관리소, 서울 구그림관리소, 수원 구그림관리소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산림청 되었다 갖고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실행할 산림유업관리 사업에 대해서 귀소 관내에 대상지를 조사하여 10월 30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지방청에서 구기림관리소에서 올린데 홍천에 2군데, 춘천에 3군데, 뭐 이렇게 수원관리소 1군데 이런 데를 많이 12군데를 다 댕겨봐죠. 그래서 댕겨보고 대학 교수님, 산림기술사, 지방 토목계 팀장, 과장 또는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최종적으로 12개 중에서 6개 정도 가장 적정지를 선별을 해서 산림청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산림청 본청에서는 각 지방 산림청에서 온 약 30개의 산림유업관리 사업 대상지를 확인한 다음에 도면과 보고서와 적정성과 필요성과 하게 되는 이유와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보고하면은 산림청에서 북부지방 산림청은 6개 올렸는데 예산상 그리고 적정지상 2개를 빼놓고 4개를 갖다가 예산을 만약에 100억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 북부지방 산림청에서는 홍천관리소 2개, 춘천관리소 2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연도에 큰 3번의 산림유업관리 사업 추진 기간에서 1번에 1차 연도에는 현지 조사 및 실시 설계를 하고 2차 연도에는 실지 유업관리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종을 하느냐? 치산사업. 여기서 치산사업이라는 것은 사방사업, 임도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업관리 내에 임도도 넣고 이제 사방사업도 하고 물관리사업도 하고 임도 구조개량사업도 하고 등산로 정비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천년도에는 거기에 이제 4연급 이상 불량목이 있다. 완전히 신갈나무, 떡갈나무들이 폭목으로 자라고 있는데 여기는 유업관리 내기 때문에 여기는 벌채를 하고 목재 생산림과 수원 함양을 같이 할 수 있는 낙엽송도 심고 강송도 심고 용문 양묘장에 많이 확보되어 있는 물풀의나무도 심고 들매나무 같은 이런 피나무도 심고 그래서 혼혈임을 조성해서 물관리도 하고 수원 함양도 하고 목재 생산도 하는 그런 조림 육림 사업이 3차년도에 들어갈 것이고 편의시설 그늘이 좋은데 이런 데 파고라도 설치하고 경로당 할머니들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운막 뭐라 할까요? 그 파고라 같은 것 그런 것도 해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겨울과 겨울을 건너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교량 같은 거, 박스 같은 것도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꽃나무 조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3번 나무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방제림을 조성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화수림대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3년 차로 해서 5억에서 10억 또는 15억까지 유업관리 사업비로 추진을 한다 이겁니다. 자, 4번 산림유업관리 사업 모식도 사진처럼 그림을 그려주면 됨 이렇게 써줬죠. 이제 산림유업관리 사업을 한답니다. 이제 왼쪽에를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왼쪽에 이제 기슬마기를 쭉 해고 기슬마기를 이렇게 했고요. 양안에 하천의 양안에 그리고 이렇게 천단에 산림하고 하천 양안으로 들어오는 지역을 이렇게 소단처럼 떼를 다 심어주고요. 잔디 심어주고 기슬마기를 해주고 사방댐을 하고 어도를 2개 저번 시간에 했죠. 어도를 2개를 가운데 놨네요. 하천 양안의 끝에 안 해고 하천의 폭이 넓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소상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한 개소가 아니라 가운데 양쪽에 2군데를 이제 직각형으로 뚫어 놨네요. 어도. 그리고 밑에는 왼쪽에 우리가 수계하듯이 이렇게 격자로 갖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큰 돌 붙임을 했습니다. 큰 철 붙임을 했네요. 격자로 해서 물고기들이 올라가다 이 격자 다음에서 물살이 세지 않은 데서 쉬었다가 또 올라가서 이 격자 철 붙임 격자 틀 여기서 쉬었다가 또 이렇게 어도를 통해서 저 사방댐의 상류로 물고기가 파충류가 양서류가 고슴도치 같은 설치류가 갈 수 있도록 왕래할 수 있도록 해놨네요. 지금 유역까지 사업하는 것입니다. 또 기슬마기를 하고요. 가만히 보면 바닥마기도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 사진도 보게 되면 여기 사방댐이 하나
둘, 셋 있고 맨 위에는 골마기도 있고 하천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또 임도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유역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사진 첩조를 하는 것이구나. 우리 비전공자가 제 영상을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통사방한 산림유역관리 사업 사진을 갖다가 2장을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 모시도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사방댐 해고 기슬막이 해주고 바닥막이를 해주고 골막이를 해주고 임도도 그려주고 오른쪽에 소나무림도 있고 활엽수림도 있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5번 산림유역관리사업 이해도입니다. 이해도. 산림유역관리사업 이제 이해도입니다. 이런 그림도 그려주게 되면은 채점관들이 이 사람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구나 해서 고득점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제 설명을 잘 듣고 나중에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나가게 되면 답안을 쓰는데 도움이 되시고 혹여나 또 면접에서 물어볼 때 답변할 때 제 얘기를 잘 상기시켰다가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문제에서 물어본 산림유역에서 개통적으로 하기 위한 산림유역관리 사업,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골짜기 계류에 개통적인 사방 사업을 그려주는 것이 가장 점수를 따는데 유리하고 채점관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큰 계류를 하천폭과 골짜기 계류를 이렇게 써주고요. 답안을 작성할 때는 1km, 2km, 3km 이렇게 거리감도 써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제가 빼먹었습니다. 거리감을 두는 수치를 써줘라. 1km, 2km, 3km, 3.5km.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맨 밑에는 콘크리트 사방댐을 놓습니다. 콘크리트 사방댐은 사방댐에 분리해서 불투과형 사방댐입니다. 불투과형 사방댐이라는 것은 토사만 막습니다. 토사. 그리고 물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큰 돌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목도 막을 수가 있고 아무것도 사방댐 상류로 물이 장마시기에 원류에서 하류로 가면 같이 다른 것은 다 걸러준다. 방지시킨다. 그런 불투과형 사방댐을 콘크리트 사방댐이 대표적인데 이 그림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기능 사방댐 밑에서 기초에서부터 1m 내지 1.5m는 콘크리트 사방댐처럼 해주고 그 외에는 버트리스를 가로 세로 이렇게 철망으로 빔으로 형성을 해서 토사도 막아주고 큰 돌도 막아주고 뿌리채 뽑혀온 유목 나무도 막아주고 그저 미세토사하고 약간의 낙엽들 그리고 물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반투과형, 밑에는 불투과형, 위에는 반투과형 사방댐을 놓는데 그런 대표적인 것이 제가 특허를 낸 다기능 사방댐, 버트리스 사방댐, 혼합형 사방댐 그런 것들이 반투과형 사방댐을 200m 또는 600m에다가 또 놓을 수가 있고요. 이 계류의 중간에 2개 놔도 됩니다. 3개 놔도 됩니다. 그리고 사방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투과형 사방댐, 뿌리채 뽑혀 내려오는 유목을 걸러주고 큰 돌을 걸러주고 나머지 세사, 토사, 자갈 같은 것은 낙엽 같은 것은 요 사이로 슬리트 사이로 내려가게 해서 하천의 영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슬리트 사방댐을 골짜기에서 개통사방에서 최상단에 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댐은 이 개통사방 유역관리에서 맨 밑에 불투과형인 콘크리트 사방댐, 중간 지점에는 하나, 2개 내지 3개를 복합 사방댐, 반투과형 사방댐을 놓고 맨 위에는 상단에는 슬리트 사방댐을 놓는다.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닥막이를 1개소 내지 2개소 거리에 따라서 3개소도 가능하고 4개소도 가능합니다. 바닥막이를 놔주고 또 하천으로 주하천으로 들어오는 쇠골짜기에서 들어올 때는 콘크리트 골마기도 가능하고 전석 붙임, 큰돌 붙임 골마기도 가능하고 개변홍벽, 사각 돌망태 골마기도 가능하고 원형 돌망태 골마기도 가능하고 타원형 돌망태 골마기도
가능한 것입니다. 골마기를 해놨죠. 바닥마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하천의 양 안에 침식 방지, 세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막의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쭉 그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임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그 유역 관리 내에 이렇게 간선 임도를 놓을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의 간선 임도나 지선 임도가 있는 데는 임도 구조 개량 사업도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주변에는 조림과 육림 사업도 한다. 등산로 정비도 한다. 경관 조림을 한다. 그리고 조림과 육림을 한다 이렇게 하고 동글뱅이로 유역을 갖다가 산림 지역을 해주고, 맨 밑에는 개통사방 이렇게 큰 길로 써주고 하게 되면은 산림 유역관리 사업 이해 도를 갖다가 채점관들이 한눈에 보기 때문에 이 수험생은 산림 유역관리 사업에 이해를 하고 있구나. 무슨 사업인지. 여기 들어가는 토목 사업은 정말 개통적으로 잘 집어넣고, 기술막이 산지 사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림과 육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관조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도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는 것입니다. 자, 큰 대제목 6번. 산림 유역관리 사업 주요 토목 공정 사업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토목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가로 1번. 삼복 안정공 및 사방댐 등 사방 사업의 개통을 시공한다. 사방 사업을 개통적으로 시공한다. 상류 산복의 산지 예방 사업 사방 차원의 선대 붙이기, 산돌 쌓기, 편책, 당 끊기, 사면, 계류, 보전 사업, 수로 내기, 파종, 녹화, 식재 사업 등을 다 한다. 이런 토목공법과 녹화공법을 다 병행해서 다 한다 이겁니다. 방가로 2번. 절개 사면 및 임도 사면의 산각 보호를 위한 전석 쌓기, 옹벽 쌓기 등도 한다. 방가로 3번. 사방댐 개통 설치, 슬리트댐, 스크린댐, 콘크리트댐, 전석댐, 버트리스댐, 다기능댐, 에코필라 사방댐, 뭐 이런 세일댐, 사각 돌망태댐,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식생 블록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개통 사방댐을 한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대제목 두 번째 장입니다. 큰 7번. 산림 유역관리 사업 시 유의사항. 이걸 써줘야지 점수를 받습니다. 항상 전국에서 산림기술사 시험 1회에 75명에서 80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데, 그 중에 2명 내지 필기에서 4명을 요새 붙이는데, 필기에서 2명, 4명 안에 들려면은 이 7번 꼭지 산림 유역관리 사업 시 유의사항 이거를 안 쓴 사람은 4등 안에 들지를 못합니다. 1번. 환경 친화적인 유역관리 사업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산림 유역관리 사업 시 유의사항 환경 친화적인 유역관리 사업. 제가 어디 소속은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지방 땡땡지방 산림청 했을 때, 토목했을 때 현장에 유역관리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이제 지방청에서 공무원이 이제 지도 점검을 현장에 나가게 되면 땡땡 국일인가에서 토목계장, 그리고 공사 감독관, 사업 실행자, 땡땡 산림조합 사업 실행자, 과장 또는 현장 대리 또는 상무 나오죠. 그리고 감리 보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이 환경 친화적인 유역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유역관리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이제 제가 지방산림청에 있을 때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이제 도청 담당자 또 퇴직한 공무원 토목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현장에 점검도 나오고 또 내년에 할 것 타당성 검토 이런 것도 나가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많은 얘기를 듣고요. 또 저의 지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땡땡군 땡땡면 땡땡리에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제 한 골짜기의 길이가
2.5km입니다. 2,500m 상당히 길죠. 거기에 뭐 온갖 사방댐의 종류, 기슬막이, 바닥막이, 골막이, 사면고르기, 선대 붙이기, 나무 심기, 녹화 사업, 임도 구조 개량 사업 여러 가지 했죠. 이제 그곳을 갔는데 이제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제가 우리 지방청 관할인데 이제 나갔는데 얼굴이 화끈해지죠. 이 이제 계류 보전 사업하고 이제 유사하게 산림 유역 관리 사업도 하는데 그 하천 양안에 이제 기슬마기를 하는데 하천 양안에 기슬마기를 이제 높은 데는 이제 3m짜리도 있고 낮은 데는 1.5m짜리가 있는데 높이가 H가 어떤 데는 이제 그냥 면쌓기로 하고 저 조경쌓기로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민자로 일자로 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돌멩이를 큰 돌을 갖다가 이제 그 당시 지금 옛날엔 전석 그랬는데 지금 큰 돌 그러면 전석 붙임을 했는데 이제 매질을 이제 속 매질을 넣죠. 속 매질을 이제 시멘트를 풀어서 이제 모래 섞어서 시멘트 넣고 물 섞어서 이제 반죽을 해서 사물에 쳐갖고 이제 그것을 돌과 돌 사이에다가 매질했는데 막 돌과 돌 사이에 튀어나오게 하고 막 그냥 밥을 먹는데 입술 옆에 막 밥부딱지 붙이듯이 해놓고 똥 싸고 밑도 안 닦은 것처럼 해놓고 막 개판어분전이라고 제가 아주 지랄지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궁색한 현장 대리하고 관리소의 공사감독관은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은 제 눈에는 변명으로 보이죠. 좀 깨끗하게 예쁘게 토목공법에 의해서 매질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떻든 환경 친화적인 산림 유역관리 사업 시 유의사항 환경 친화적인 유역관리 사업 사방 시설물 시공 시 주변의 자재 사용 상당히 중요하죠. 돌, 때, 수초, 붓들, 이끼 등 주변의 것을 가지고 관중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해야지 환경 친화적이다. 상류, 계측, 계안의 기슬마기는 현장 야면석 또는 조경석, 굴림돌을 쌓기를 해야 된다. 제가 지역 얘기하면 또 그 석상 굶어 죽으니까 안 되고 땡땡 석재, 땡땡 석산 이런 데서 그냥 현장 대리들이 굴림석을 쓰게 돼 있는데 발파석을 갖다가 그냥 옆에 모서리 날카로운 거 갖다가 그것도 직사각형도 아니고 육각형, 삼각형을 갖다가 기슬마기를 막 해대고 매질을 갖다가 시멘트를 덕지덕지 바르고 다 제가 재시공, 되나우시 일본 말이 되나우시 재시공 시켰습니다. 70m 이런 데 몇 군데를.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나온 야면석 돌 아주 호박돌 같은 거 예쁜 거 있으면 그걸 쓰고 돌을 구입하는 것을 갖다 설계 변경해서 다른 그 돈은 다른 데 쓰면 되는데 그냥 발파석을 갖다가 막 쌓고 그냥 속매질을 갖다가 그냥 똥 싸고 밑도 안 닦은 것처럼 덕지덕지 발라놓고 다 재시공입니다. 자, 상류 계측 계안의 기슬마기는 현장 야면석 또는 조경석, 굴림석 쌓기를 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또 보기에 미관상 아름답게 쌓는다. 수생 생물과 어우러진 칭수 공간 조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서 저긴 사방댐하고 바닥마기 사이에 밑에 하상에 돌이 있는데 저걸 구태여 깰 필요가 없이 저 돌을 내비두고 옆에 약간 콘크리트와 시멘트와 이렇게 돌붙임을 해갖고 물이 이제 갈수길 때는 물이 저기 고여서 저기에 미꾸라지 어류들 이런 것들 올챙이 이런 것들이 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생태계 보전한다. 이런 것들은 다 수생생물과 어우러진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보는 눈이 날카로우면 됩니다. 오랜 시간을 하천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신규 공무원들, 신규 설계 감리자들은 모를 수가 있죠. 또 기존 하상의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까 바위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하상에 땅바닥에 큰 돌이 있어서 그 큰 돌이 유속도 방지할 수 있고 밑에 물고기가 들어서 산란도 할 수 있고 새들이 쪼아 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폐해서 그 바위 밑으로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걷어내서 기슬막에 다 써먹고 돈 아끼려고 말이지. 그래서 하상에 300m에 모래만 쫙 있고 돌멩이 호박들도 하나 없고 큰 돌도 없고 그렇게 시공하는 것은 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상은 넓은 폭의 소하천임. 하상은 이제 이 산유역갈래 하상은 넓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큰 암괴, 큰 바위 덩어리 붙어 있는 거, 땅돌 등은 재배치하거나 너무 많이 고였을 때는 브레이크가 들어서 깨서 이쪽에도 좀 놔서 두세 개를 놔서 이 모양도 예쁘게 하고 두루미가 날라와서 앉아 있다가 똥도 싸고 앉아 있다가 물고기도 잡아먹게 해주고 또 물고기들은 또 은폐할 수 있게도 해주고 이런. 방가로 2번 유의사항입니다. 방가로 2번 설계 시공시 설계 과다 시공 방지. 이제 산림 유역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는 구기림이 계속 이어지고 오른쪽은 급경사인데 구기림 암이 많이 있는데 암이 30m 있고 10m는 또 토사가 흐르고 또 30m는 암이 이제 고정암이 있고 또 토사 흘러내리고 성력지가 또 20m가 있고 그러면 100m인데 성력지 있는 데만 기술막이를 해주면 되는데 구태여 암이 있는 지역을 다 청암을 갖다가 브레이크로 빵빵빵빵 다 깨고선 기술막이 해게 설계할 수 있고 또 시공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감독관도 가만히 까막 눈이니까 가만히 있고 998급이 감리자도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설계를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설계할 때 숲이 녹음이 우거져서 바위를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그대로 과다 설계, 과다 시공, 예상 낭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유역관리에서 엄청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수없이 봤죠 제가. 그래서 킬로미터당 단가의 과다 사용을 방지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가로 3번 공유 지점 쇄굴 방지. 이제 유역관리 하다 보면 직진구역이 아니라 S코스 공유 지점이 있죠. 우리 임도에서 배양곡선처럼. 그런 데는 어느 한쪽으로 물살이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그런 데는 종행 침식 방지 위한 계류 보전 사업 등 또 기술막이 이런 것들 갖다가 찰싹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상을 보전해야 되죠. 하상에 이제 뭐 붓들이 있다, 새가 있다. 그런데 그런 데를 포크레인 들어서 싹 긁어버리고 모래 만들지 말고. 저기는 내비둬도 교통사방을 하고 유역관리 한 다음에 수해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다. 그런 데는 그냥 내비둬도 됩니다. 싹싹 긁어서 하얗게 하상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8번 산불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림 육림 작업. 아까 얘기했죠. 토목사업 외에 조림 육림 작업도 들어가야 된다. 방가로 1번 산림 유역 내에 사령급 이상의 불량 활렵수림은 벌채 후 산지재해 방제림의 혼혈임으로 임상을 유도한다. 이건 지속가능한 지침에서 산지재해 방지림을 갖다가 따온 것인데 산불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림 육림 작업 이것을 산림 유역관리 사업에서 한 꼭지를 넣어주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산불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림 육림 작업을 산림 유역관리 사업지 내에 할 때는 두 번째, 유역 내 목재 생산림과 수자원 함량림을 같이 유도해야 된다. 키워드입니다. 방가로 3번, 산불 예방을 위한 내화수림대도 조성해야 된다. 목재 수확 또 송이버섯 따먹으려고 동네 주민이 오가면 강송도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층층나무 들매나무, 물풀의나무 심어서 또 혼혈임 심어서 산불이 강송에 붙어도 300m 폭의 이 내화수림대는 산불이 더 이상 안 번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낙엽송도 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벌꿀을 갖다가 밀원지도 할 수 있는 3번 나무도 심을 수가 있는 거고 꽃나무를 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백합나무도 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큰 9번 산림유역관리 사업지 내의 임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1번 임도 노선을 확인하여 기능에 알맞은 임도를 시공해야 되겠죠. 여기 간선임도 하나 놔야 되는데 없네. 요즘에 산불 위험이 있는데 여기 강성하고 낙엽성이 많고 잣나무가 산불 나게 되면 굉장히 비산화가 번질 텐데 수관화가 번질 텐데 여기 산불 진화 임도도 한 2.5km를 놓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죠.
3번 기존의 임도 구조이라는 사업. 여기 간선임도 있었네. 지선임도 작업임도 있었는데 장마에